네, 자 오늘은 재접근 태도 분석 편이죠. 유튜브 닉네임 이근이라는 분과 그리고 가식쟁이라는 분의 사연입니다. 먼저 이근님의 사연을 살펴볼 건데요. 이근님은 재회 사연은 아닙니다. 여친과 이별 후에 시간이 좀 지나고 소개팅 어플에서 서로 번호를 이렇게 교환하고 연락을 했었는데, 상대가 의사라는 바쁜 직업이고 연락이 근데 서로 잘 됐었는데, 갑자기 일방적으로 죄송하다고 하고 연락을 끊으셔서, 여성분께서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어서 이 이유와 해결책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 카톡 내용을 굉장히 길게 보내주셨는데, 어느 정도 내용만 간추려서 보면은 뭐 실속이 있는 내용이 있다기보다는 우리가 썸 탈 때 굉장히 어느 정도 서로 호감이 있어가지고 서로 되게 잘해보자, 잘해보고 싶다라는 상태라서 굉장히 서로 적극적으로 연락을 이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보면은 막 굉장히 긍정적으로 서로 문제 없이 잘 이어가고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 여성분이 갑자기 끊겨서 죄송해요, 오늘 갑자기 근무 스케줄이 많이 바뀌어서 휴가도 취소되고 여러모로 바빠질 것 같네요. 의사 총파업이 겹쳐서 응급실 로딩이 갑자기 많이 늘어나서요. 그런 의미로 죄송한데 당분간 누굴 만나는 것 자체가 힘들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괜히 앱에서 돈 쓰신 것 같아 많이 죄송하네요. 약소하지만 시원한 커피라도 드시고 좋은 분 만나시길 기원할게요 하고 이렇게 커피까지 여성분이 선물로 보내주셨는데, 그리고 이근님이 3개월 뒤에 이렇게 오랜만이에요 땡땡씨 주말 잘 보내고 계세요 라고 했는데, 이렇게 방치가 된 모습이고요. 솔직히 이 카톡 내용을 보면 문제점을 얘기하자면 솔직히 너무 많아요. 뭐 딱히 분석할 만한 게 없고, 여자가 바쁜 편이라면서 더 바쁘게 연락해주는 게 가장 큰 문제고, 답장 속도를 보시면, 여러분 답장 속도를 보세요. 이 시간 거의 뭐 30초나 1분에 한 번씩 주고받는 걸 볼 수 있어요. 항상 상대방이 나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고 궁금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보면 1분마다 모든 일상을 공유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연인 관계로 이어지기 위해선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설렘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근데 연애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이거 가장 많이 하는 실수죠. 아니 연락을 자주 하면 아니 만날 거면, 이럴 거면 만나서 데이트를 하면서 얘기를 하던지 뭔가 개연성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서로 주구장창 이렇게 카톡만 하고 있어요. 이 뭘 분석을 합니까? 이거 그냥 되게 분위기가 루즈했을 거예요. 뭐 궁금한 것도 없고 더 이상 알아가고 싶은 것도 없는 거죠. 왜냐면 쓸데없는 이런 연락만 계속해서 이어가니까. 이건 제외할 때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제외하실 때도 이런 식으로 카톡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냥 되게 솔직히 의미 없이 연락만 이어가는 톡이었어요. 아마 썸이든 사귀는 사이든 출퇴근 보고를 하는 거는 대한민국이 유일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이근님은요, 이거 좀 애초에 이 연애 방식이 문제가 있어서 이거 고치려면 되게 힘들어요. 일단 저랑 유선 상담으로 20분 정도 통화를 하시고, 이거 밑바닥 끝부터 올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재접근 시기와 태도, 그리고 리드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상담을 받으시고 지침에 따라서 행동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세상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연락을 서로 많이 주고받고 많이 만나면 더 사랑하게 될 거고, 그것을 갖다가 사랑의 척도라고 생각하고, 사랑하면 더 많이 연락하고 더 많이 만나려고 하지만, 안타깝게도 서로 연락을 의미 없이 계속 주고받으면 주고받을수록, 그리고 의미 없는 만남이 계속 이어가면 이어갈수록, 그런 현상들이 계속 지속된다면 그 연애는 설렘과 긴장감이 감도는 그런 연애가 아니라 굉장히 의무적인 만남, 의무적인 관계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제가 항상 연애의 기준에서 말씀드렸죠. 이런 연애의 기준들이 괜히 필요한 것들이 아니에요. 뭐 결혼하기 전에 동거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도 당연히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사연은 유튜브 닉네임 가식쟁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헤어진 지 지금 1년 정도 지나셨어요. 이제 너무 과하게 의존을 해버려가지고 여자친구가 이별을 얘기했고, 무려 3개월을 미친듯이 매달리셨어요. 그래가지고 올 차단을 당하셨던 분이에요. 이렇게 맨 처음에 인스타그램으로 쪽지를 보내셨는데, 아주 당차게 보내셨어요. 뭐 이걸 잘했다고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뭐 본인 스타일로 하신 것 같아요. 약간 능그렁이 같아요. 약간 저랑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연락하는 방법들이. 2021년 1월쯤에 이렇게 맨 처음 인스타 쪽지로 보내셨어요.
내용을 보시면 죽을래 진짜? 카톡 언제까지 차단할 거냐? 잘 살고 있지? 잘 살고 있는 것 같네. 일단 장난처럼 뭔가 능구렁이처럼 보냈죠. 그랬더니 상대방에게 무슨 일이야 라고 답변이 왔고, 그냥 뭐하고 사나 궁금해서 연락해봤어. 뭐 이거 좀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여성분이 안 궁금했으면 좋겠는데 연락 안 해줬으면 해 하니까 가식쟁이님이 궁금할 수도 있지. 아휴, 암튼 알았다. 고생해 라고 하셨는데, 가식쟁이님이 솔직히 말해서 조금 화날 수도 있었던 상황인 것 같아요. 뭐 연락한 사람이 잘못이면 잘못이긴 하겠지만 이렇게까지 시간이 지나고도 반응을 하니까 좀 화가 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침착하게 좀 대처를 잘 하셨습니다. 잘 넘어가긴 하셨는데 뭐 굳이 뭐 궁금할 수도 있지 저런 말을 할 필요가 있나 싶긴 해요. 뭐 크게 상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재접근에 뭐 크게 문제가 있었다고 보여지지는 않아요. 아무래도 여성분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게 이제 문제였는데, 근데 우리가 뭐 연락하는 사이도 아닌데 이 여자 상태를 어떻게 고려해,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가식쟁이 님도 뭐 크게 의무부여하지 않고 지내셨는데, 여성분께서 1월에 이렇게 연락받고 2월쯤에 카톡 프로필 차단이 풀린 것을 이제 가식쟁이 님께서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3월 말에 다시 재접근을 하신 부분이죠. 여러분도 항상 이런 거 보시면 알겠지만, 어느 땐 연락 잘 받고 어느 땐 연락을 안 받고 어느 땐 연락을 거지같이 받아요. 사람이라는 건요, 항상 상황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항상 감정 기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도 그 사람만의 상황과 환경이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도 상대방이 연락해주지 말라, 연락하지 마라, 불편하다 하시면 잠깐 빠지셔야 돼요. 알았다 하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마 그 상대방도 연락 받기 싫을 때도 있는 거죠, 당연히. 하지만 이렇게 단호했던 사람이 3월 22일에 다시 재연락을 했는데, 잘 지내 중? 응, 요즘 어떻게 지내? 그냥 저냥. 연락 받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 근데 여기선 딱히 할 말이 없으셨는지 톡을 그냥 씹으신 부분이에요. 상대방이 의욕이었고 부정적이라고 판단을 하신 모양이에요. 그리고 한 1개월 반이 지나서 5월 7일에 다시 보내셨죠. 따분하다, 잘 놀러 다니노, 머리 단발 좀 어울리네? 약간 좀 또 능그렁이처럼 또 보냈어요. 굉장히 저랑 비슷하네요. 고민 많이 하고 잘났어. 원래 허리 근처까지 가지 않았나? 가발 나왔겠어? 후회는 없어. 그래도 공부는 파이팅 넘게 하고 있나? 그냥 그래. 그렇군, 일하러 가봐야겠다. 고생해라. 고생해. 이렇게 마무리가 되셨는데, 여러분도 이 전체적인 과정들을 보시면 인스타 저 대화만 해도 아마 멘탈 안 좋으신 분들은 완전 끝이구나 뭐 이러면서 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면서 왔을 텐데, 가식쟁이님을 보면은 딱히 그런 반응을 상관하지 않고 내가 해야 되는 것에만 집중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다만 가식쟁이님은 제외를 하시려면 제가 근본적인 상황을 해결해야 된다고 항상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와 상담을 하셔야 돼요. 이거 재접근만 성공한다고 재해가 되는 게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니, 근본적인 상황이 있으면 상황을 해결을 해야 돼요. 많은 분들이 재접근만 잘하면 죄가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가식쟁이님도 이 무료 사연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저와 이제 20분 정도 통화를 할 건데, 제가 여성분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전달을 해야 되는지도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20분 정도 상담하시고요. 지금 벌써 이 5월달 연락한 지가 2달이 넘었다고 하시는데, 솔직히 저 상황에서 4일, 5일 또는 일주일 뒤에 만나는 약속을 가지고 이제 뭐 대화를 하거나 그러셨어도 된다고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요즘 시간 여유롭고 상태 괜찮으시다면 다시 저런 식으로 능구렁이처럼 다시 재접근하셔도 좋습니다. 가식쟁이님이 약간 저랑 대화하는 방법이 비슷한 것 같아요. 능구렁이 같다는 소리 많이 듣죠. 일단 접근 방식 자체에는 문제는 없었고, 상대방에게도 나를 받아들일 마음의 여유라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를 그냥 마냥 이 사람이 나를 아직도 좋아하나 싫어하나 이런 문제로 계속 판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뭐 이 사람을 날 좋아하고 있어야 재회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아시지 않습니까?
아니 여러분들 만나고 뭔가 매력이 있어야 다시 반하는 거예요. 설레임이라는 게 있고 그러기 위해선 데이트를 잘해야 된다고요. 이런 기준을 잘 지키고 제가 말씀드린 연애의 기준을 공부하고 좀 데이트를 좀 잘해야 되는 문제라고요. 이 사람이 계속 좋아하고 있는 상태라고 해서 재해가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도 요즘 유튜브 시작하고부터 실수하시는 분들도 엄청 많긴 하지만 충분히 자존감도 어느 정도 되찾고 여유도 되찾고 재접근 성공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이런 거 뭐 딱히 어려운 일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전전긍긍 하지만 마시고 항상 주의할 거는요. 망하고 나서 상담을 주지 마요. 이렇게 다 망하고 주는 거예요, 자꾸. 내가 감정적인 행동이라고 느끼거나 내가 곤란한 상황 또는 당황스러운 상황이라고 느낄 때 상담을 주시는 게 낫습니다. 실수를 하실 것 같으면 망하고 나서 상담을 주느니 그게 낫다는 거예요. 이게 많은 분들이 안타깝게도 다 망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멘탈이 망가져서 오기 때문에 하지만 인간이라는 게 안타깝게도 경험을 해보고 망해봐야 그때 뒤늦게 깨닫기 시작해요. 또 다시 아 시우님이 말씀한 게 이거였군요 하면서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가식쟁이님은 좀만 다듬으면 그리고 어느 정도 데이트하는 방식만 저와 의논을 해보고 코칭만 제가 해드리면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문제없이 잘해오고 계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인스타그램 상담에서 자꾸 DM으로 저한테 사연 분석과 원인 분석을 이제 해달라고 사연을 보내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계속 당부하면서 말씀을 드리지만 DM 상담으로는 원인 분석과 사연 분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걸로 해드리진 않습니다. DM 상담은 다른 상담입니다. DM 상담은 그런 용도가 아니라고 제가 피드에 게시를 해놨습니다. 피드 꼭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비공개로 되어 있는 이유는 많은 분들이 이걸 제 계정이 공개가 되어 있으면 눈치를 많이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비공개로 돌려놨어요. 사실 뭐 공개로 해도 뭐 상관은 없을 것 같긴 한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나중에는 초반처럼 다시 블로그를 운영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현재 그렇게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이상 연애 비타민 지온이었고요. 감사합니다.